지금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되게 한 10분, 15분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평생 유지가 돼요. 그리고 비용도 비싸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취 가볍지, 합병증 별로 없지, 평생 유지가 되지, 비용도 별로 안 비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다 나신 분에 한해서는 저는 무조건 요실금 수술을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요실금이잖아요.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요실금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애기 낳으신 분들은 요실금이 있으면 수술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 삶의 질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실금이라는 건 어쨌든 그냥 말 그대로 소변이 새는 거잖아요. 힘이 들어가서 새는 요실금도 있고 신경이 예민해져서 생기는 요실금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실금은 수술로 치료를 하는 요실금도 있고 약을 쓰거나 행동 치료를 해야 되는 요실금도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잘 진단을 해가지고 치료 방법을 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수술이 필요한 사람은 오로지 수술만이 답이시다, 이렇게는 보기 때문에 고치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힘든 병이잖아요. 피디님은 경험하신 적이 없겠지만은 내가 성인이야. 30살, 40살, 50살. 그리고 이제 내가 사회적 지위도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랑 만나는데 갑자기 바지에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회적 지위나 나이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줌 싸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요실금을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실수를 안 하려고 화장실 자주 가버릇 하다 보니까 빈뇨라든지 절박뇨, 이제 야간 빈뇨, 밤에 한 번 이상 깨면은 그것도 약간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보는 거거든요. 오래되면은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 계속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출산, 아기 낳는 거는 엄마 몸에 후유증을 남긴다. 특히 자연분만은 기침하면 소변 새는 거를 굉장히 잘 유발을 하고, 수술하기 싫은 분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하냐고 했지만 제가 수술을 권해드리는 거는 일단 되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수면 마취를 해서 하면 되고, 이게 물론 30분 이상 걸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요실금 많이 하시는 원장님들은 되게 한 10분, 15분이면 하거든요. 그리고 평생 유지가 돼요. 그리고 비용도 비싸지가 않아. 그러니까 마취 가볍지, 합병증 별로 없지, 평생 유지가 되지, 비용도 별로 안 비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를 다 나신 분에 한해서는 저는 무조건 요실금 수술을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실금도 종류가 있다고 하던데. 네네, 이제 아까 이현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 뭐 3가지, 4가지 나누지만 만나기 드문 희귀 질환 같은 걸 제외를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보갑성 요실금이랑 절박 이제 요실금, 절박요, 신경성, 과민성 네. 방광염, 이렇게 2가지로 수술해서 좋아지는 거랑 약물 치료해야 되는 거, 보통 보면은 시작이 이 수술이 필요한 요실금인 경우가 많죠. 이게 우리가 보감 요실금은 질벽이 조금 늘어나고 골반 근육이 좀 약해지면서 요도가 그러면 움직이다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 그거를 이렇게 질을 통해서 가느다란 테이프를 넣어서 요도를 고정시켜줘서 우리가 기침하거나 해도 딱 그냥 고정이 돼서 새지 않도록 해주는 그 테이프를 넣는 치료가 있어요. 그 테이프도 길이라든지 넣는 방향에 따라서 수술법은 다양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TOT 수술을 제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네. 요실금은 왜 생기는 거예요? 출산력이 가장 큰 원인이고 두 번째는 노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낳고 나면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는 또 제왕절개란다 하더라도 임신으로 골반 쪽이 많이 좀 이렇게 처지는 경우에는 골반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자연분만이라는 게 이따만한 아기 머리가 나오면서 골반의 속근육이 사실은 다 찢어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대로 붙지는 않고 찢어진 채 아물기 때문에 그냥 늘어난 채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는 근육에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요실금 증상이 있어도 크게 못 느끼시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근육이 빠지잖아요. 폐경 때 호르몬이 없어지고 하게 되면은 노화가 급격하게 가속되면서 점점 더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출산이 가장 제일 큰 원인일 수 있고, 두 번째는 나이가 들어서 근육이 좀 약해지는 거. 더 추가하자면은 폐경하면서 호르몬이 좀 떨어지면서 또 비뇨기 계통 조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연달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연분만을 했을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게 요실금도 있지만 자궁도 밑으로 많이 처지거든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수술을 많이 할 수 있고, 요새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있는 게 자궁을 밑으로 처져 있는 거를 올려주는 수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기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나면은 우리 질이 고무줄도 아니잖아요. 나오고 나면은 회복을 하는데 개인차가 있지만은
대부분 원래랑은 차이가 난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성생활 얘기하는 거를 좀 꺼려하지만 이제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부부관계도 힘들어지고 염증도 잘 생기고 질염 방광 잘 생기고 요실금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POP라고 해요. 골반 장기 탈출증, 요실금, 질 늘어남, 그다음에 자궁 하수, 자궁 탈출증. 요거는 사실 같은 개념에서 저는 임신 출산을 경험하신 분이라 그러면은 내 여력이 되는 한에서는 이게 뭐 어떤 유난한 수술이 아니라 좀 몸을 원래 모양으로 회복시키는 수술이다. 그리고 아유, 할 얘기가 아주 그냥 넘쳐.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지만,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자궁하수랑 그다음 네네. 질이야는 또 이제 네. 다음 편으로.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네. 같은 아, 범죄 네. 질환이다. 같은, 예. 요실금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나 수술 후나 관리를 스스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분만하고 나서는 좌욕을 좀 잘 하셔서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회복을 좋게 하는 게 우선이고, 너무 심해지기 전에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조언을 구해서 어떤 케겔 운동이라든지 골반을 강화하는 전기 자극도 많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면은 출산을 마친 다음에는 이제 수술을 하시는 게 좋죠. 예. 근데 케겔 운동을 하라고 해도 다 안 하세요. 케겔 운동이 항문과 질 괄약근을 힘을 뒀다가 조금 참았다가 풀어주고, 요거를 계속 하루에 몇 번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다들 살기 바쁜데 거기다가 힘주고 그렇게 계속 있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습관화 들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뭐 기구나 여러 가지 다양한 치료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할 기구들이 아주 요상한 게 많습니다. 케겔 운동에 대해서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요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